자, 뭐 타이틀 나왔으니까 자화전자 얘기인 것 같은데요. 아예 IT 쪽 들여다봐야죠. HSL 파트너스 이영수 대표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한 주는 뭐가 이렇게 다이나믹했는지 네. 몸이 지금 못 견디고 있어서 상태가 좀 안 좋아요. 네. 네. 저 빼고 혼자 좋은 거 먹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건 아닌데 상태가 좀 안 좋아서 네. 노멀하게 가겠습니다. 네네. 자화전자는 어떤 기업인가? 네네. 카메라 모듈의 핵심 부품이라고 그러죠. 이제 네. 오토포커스입니다. 이제 자동 초점을 맞춰주는 액추에이터. 네, 여기 일종의 아주 작은 모터거든요. 네, 요거를 주로 만드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동안에는 이제 주로 삼성전자, 갤럭시 쪽에다가 주로 납품을 했는데,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애플 아이폰에 이제 본격적으로 납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기차에 쓰이는 PTC 히터라는 것들도 일부 이제 납품을 하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 액추에이터, 이게 초점을 맞추는 네네, 자동 초점. 물리적인 그 카메라, 그쵸.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무슨 뭐 DSLR 같은 것도 네네. 이렇게 쭉 하면 이렇게 늘어날 때 줄었다. 맞습니다. 렌즈가. 네, 그렇죠. 그걸 이제 줄여가지고 이 스마트폰에 네네. 액추에이터인데 그게 이제 코일 방식이 있고 뭐 네네, 장착 방식이 맞습니다. 두 개인가요? 원래는 이제 보이스 코일 모터라고 해서 이제 아주 미세한 머리카락보다 얇은 코일을 감아가지고 전기를 흘려주면 이제 렌즈가 앞뒤로 움직이는 방식이 예전에 쓰였던 방식이고 네. 기존엔 애플을 그 방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VCM이라고 해서 보이스 코일 모터 방식인데 이번에 이제 그 자화전자가 납품하는 방식은 볼 가이드 방식이라고 해서 볼 가이드. 네, 그 렌즈 그 끄트머리에 아주 미세한 그 볼이 있는데요. 네. 그걸 통해서 이제 수직 운동을 하는 거고요. 원래 이 원천 기술이 이제 삼성전자하고 자화전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필요하냐면 폴디드 줌이 이제 아이폰 15 최고 시리즈에 적용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네. 거기에는 이제 기존의 VCM 방식으로 하면 전력 소모가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렌즈 이동 거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볼 가이드 방식으로 이제 처음으로 적용하는 거죠. 애플 입장에서는. 예. 그 이제 카메라가 툭 튀어나오는 카툭튀. 네네. 그거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 삼성이 먼저 시도했던 폴디드 줌. 네네. 삼성 전기가 했나요? 네, 맞습니다. 원래 그 이스라엘 코어 포토닉스라는 회사가 이제 원천 기술을 원천 가지고 기술이 있는데 있고. 삼성 이제 전자가 인수를 했습니다. 이 회사를 인수를 했는데 원래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애플에 이제 폴디드 줌이 들어갈 때는 삼성이 혹시 시모스 이미지 센서 같은 것들 좀 끼워서 팔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건 정확한 뭐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애플이 특허를 프렌드 조항이라고 해서 이제 법령 특허를 좀 풀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좀 쓰는 방식으로 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의 벤더였던 이제 자화전자를 이제 애플로 이제 서플라이 체인으로 땡겨온 거죠. 네. 대충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내용이라서. 근데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추가 설명드렸고, 자화전자가 하는 것은 카메라 모듈 핵심 부품, 오토포커싱 하는 액추에이터. 네네. 거기에 이제 폴디드 줌. 요건 뒤에 또 중복될 것 같고. 네네. 그다음에 지금 자막에 나왔습니다만 전기차용 PTC 히터. 네네. 그죠? 전기차는 이제 내연기관차가 아니기 때문에 히터를 자체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맞습니다. 열. 그렇죠. 내연기관은 이제 엔진에서 나는 열 가지고 이제 열 공조를 좀 활용하는 측면이 있는데 전기차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이제 그 전기를 써서 이렇게 이제 열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이제 그래서 뭐 에어컨이라든지 뭐 온풍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쓰이는 이제 뭐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미 지나갔고 그거는 다음으로 넘어가서 프리미엄 스마트폰 차별화 요인은 폴디드 카메라. 폴디드는 이거 아니에요? 접는 거? 폴디드 줌이라고 해서 이게 이건 기존에 폴디드 카메라. 그거는 카메라 잔망경 구조로 상태가 안 좋아요. 왜냐하면 이제 폴디드 줌. 그 카톡티가 되는 이유가 이제 렌즈 간 거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게 카메라가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이제 초등학교 때 배웠던 이제 잔망경처럼 이렇게 한번 꺾어서 구조가 가게 되면 이렇게 이제 옆으로 뉘어서 카메라를 이제 이렇게 그 수직으로 이렇게 센싱을 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럼 이제 렌즈 거리를 넓히고도 이제 카메라가 튀어나오지 않는 뭐 그런 효과를 노릴 수 있는 건데요. 일단은 이제 올해는 첫 한 개 모델에만 들어가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 내년부터는 이제 프로 맥스 두 개 모델에 이제 들어가는 아이폰에. 네네, 맞습니다. 카메라 집어넣으려고 별 저기를 하는구나. 네네. 또 접긴 하나? 폴디드를. 그러니까 폴드죠, 폴드. 그렇죠. 그거는 뭐 나중에 얘기니까. 근데 그렇죠. 폴더볼도 아마 하지 않을까요? 폴더볼. 네, 맞습니다.
자, 지난해 4월인가요? 카메라 모듈 부품 사업에 1,910억 원 네네. 신규 투자를 발표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매출 발생이 본격적으로 되는 시점은 언제입니까? 올 2분기부터 매출이 나올 것 같고요. 2분기에 한 아마 애플량 매출로 1,000억 정도가 잡힐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3분기에는 한 1,600억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애플의 이제 부품을 본격적으로 납품하게 되면 경쟁사인 삼성 물량 쪽은 좀 줄어들게 되나요? 영향은 어떻게 되나요? 뭐 현실적으로 좀 그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 이제 과거에도 이제 인터플렉스라든 업체들이 뭐 이런 여러 사례들을 보면 애플하고 이제 거래를 삼성하고 애플하고 같이 거래를 트게 되면 아마 삼성 물량이 조금씩 이제 이렇게 줄어드는 그런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자화전자도 아마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충분히 애플에서 늘어나는 물량으로 충분히 커버 가능하고요. 뭐 자화전자 경영진들도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뭐 배팅을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아이폰 14 시리즈는 거의 망이죠, 망. 뭐 그 모델이 못 나왔다기보다는 중국 정저우 공장에서 이제 팍스콘에서 드랍되는 바람에 네네. 공급을 제대로 못 해갖고 맞습니다. 이게 스마트폰이라는 게 계속 교체 주기는 아니지만 신제품이 나오는 주기가 삼성하고 애플의 경쟁이잖아요. 네네, 좀 그렇죠. 짧아요, 되게. 맞습니다. 그죠? 한 1년 단위로 계속 신제품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렇죠. 애플의 아이폰 15 네. 이제 15 이 발음하기도 어려운 기능이잖아요. 네네. 울트라라는 버전인 걸로 제가 알기 때문에 네네. 디바이스 폼팩터는 줄 게 뭐 있어요? 카메라 집어 넣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죠? 툭 튀어나온 거. 맞습니다. 보호 케이스 지금 이영수 대표도 가지고 네네. 계신데 네네. 보호 케이스도 이만큼 두껍죠, 뒤에가. 네네, 맞습니다. 카메라 그걸 덮으려고. 맞습니다. 잘해봅시다. 글로벌 스마트폰 수요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 네네. 영향은? 네네. 일단 스마트폰 시장이 피크아웃을 한 건 맞습니다. 이제 연간 원래 15억 대씩 팔리다가 이제 뭐 최근 3년간 계속 12억 대 수준으로 팔리고 있는데요. 12억, 13억 대 수준인데 여기서 또 두드러지는 점은요. 애플과 안드로이드 폰의 어떤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점도 두드러집니다. 네. 이제 시장 자체는 꺾이고 있지만 애플의 물량은 계속해서 늘고 있고 그 안에서 점유율이 확대되는 추세거든요. 그리고 지금 프리미엄 모델 쪽에서는 거의 애플의 점유율이 90% 수준에 넘어섰기 때문에 계속해서 애플 쪽 서플라이 체인들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삼성이나 기타 안드로이드 쪽 스마트폰 업체들은 계속해서 프리미엄 시장에서 밀리고 중저가 쪽에 집중하는 데다가 이제 그 최근에 이제 뭐 중국이나 신흥시장, 남미 뭐 이런 쪽에서 소비 이력들이 줄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데미지가 큰 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중국이 결국에는 뭐 리오프닝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지금 이제 활발한 활동들을 열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수요도 다시 조금 회복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스마트폰? 네네. 뭐 작년 4분기에 그 일본의 다이오 유덴이라는 업체에서 그 수동 소장하는 회사들은 다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뭐 깨소금처럼 다 들어가는 건데 다이오 유덴이 작년 4분기부터 중국 스마트폰 재고가 급속도로 줄기 시작했고 올 1분기부터 주문이 본격적으로 나올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계속해서 그동안에 뭐 소비를 안 했던 부분도 있지만 못 했던 부분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뭐 나와도 파는 데가 없으니까 못 샀던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충분히 재고 소진이 되고 있고 하반기부터는 주문량이 늘어나는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잠깐 다루긴 했습니다만 PTC 히터 차량용 난방장치 네네. 이쪽은 매출이 좀 나와요? 20년부터 매출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20년에 89억 정도 나왔는데, 네, 작년에는 한 200억 정도 수준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 200억? 네네, 올해는 한 300억은 충분히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자화전자 실적 전망은 토탈로 어떻게 지금 측정이 되고 있고 시가총액이 지금 얼마죠? 작년 실적이 일단 이제 2,800억 매출에 영업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영업 적자로 추정이 됩니다. 네. 영업 적자가? 네, 영업 적자가 한 20억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시총은 4,900억 거의 5천억 언저리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실적으로 뭐 예사를 접근하는 거는 좀 좋지 않은 지금 현 밸류에이션은 뭐 네네, 싸다고 강하게 비쌉니다. 네, 얘기하기는 확실하게 어렵겠고. 비싼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애플의 물량이라는 게 어떤 계획된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투자한 것도 전용 라인 구축에 들어갔기 때문에 네. 이제 거기서 나오는 매출들이 올해도
꽤 늘어나지만 내년에는 더 많이 늘어난다는 거죠. 네,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선반영해서 시장에서 밸류에이션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매출은 4,600억, 영업이익 흑자 전환하는데 한 22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화전자 얘기 끝났습니다. 삼성전자로 갑자기 또 뛰어가지고 삼성전자 실제적으로 감산 얘기가 네네. 맞나요? 감산한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공식적으로는 절대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데요. 그렇죠. 네, 실질적으로 지금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는 가동률이 한 90% 수준까지 떨어진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게 대외적인 코멘트하고 대내적인 그 내용이 좀 다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이 약간 괴리가 있는데요. 네, 이 시장에서 보는 분들은 대충 이제 눈치를 챈 것 같아요. 그게 주식 시장에 선반영이 돼서 삼성도 감산을 했구나라고 해서 이제 반도체주들이 연초에 좀 이제 반등을 했던 부분인 것 같고요. 네. 네, 아마 더 강하게 1분기까지는 더 강하게 타이트하게 좀 네, 타이트하게 아마 감산을 하지 않을까 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추론이죠.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뭐 삼성이 뭐 공식적으로 아니라고 하니. 네, 그런데 시장의 공식적인 물량 멘트가 사실 없는 거지. 아니다, 기다라고 이게 아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뭐 삼성이 확실하게 뭐 이야기해 준 적은 없거든요. 네. 그런데 뭐 시장에 풀리는 어떤 물량이나 뭐 유통의 흐름들을 보면 이게 감산을 했다라는 게 이제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DDR5 네네. 맨날 얘기하는 네. 인텔 효과. 네. 인텔 뭐 사파이어 레피즈가 이제 나왔기 때문에 네, 일단 DDR5는 이제 좋을 텐데 관련 기업으로 네. 아비코전자를 얘기했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아비코전자는 최근에 주가가 어떤가? 아비코전자가 그래도 혹시 뭐 증설 뭐 네네. 이런 얘기들이 있나요? 뭐 증설은 이제 계획적으로 계속 진행하는 건데요. 뭐 추가로 뭐 최근에 공시를 한 건 없고요. 아, 없네. 네, 일단은 이제 뭐 DDR5가 뭐 나오면 거기에 뭐 필수적으로 뭐 메탈 파워 인덕터라는 부품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합리적으로 이제 추정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매출의 절반 이상 사실은 PCB입니다. 이 회사는 이제 아비코테크라는 자회사를 통해서 100% 자회사를 통해서 전장 PCB를 납품하기 때문에 네. 네, 요게 이제 실적 어떤 안정성을 더해주는 데다가 이제 거기에다가 밸류에이션 멀티플에 대한 기대감은 이제 DDR5용 수동 소자 그리고 이제 그 여기도 이제 사실은 스마트폰 매출 비중이 또 적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베트남 쪽으로 저항이랑 인덕터 쪽을 좀 많이 라인을 이전했는데 삼성 물량이 좀 늘어나기 시작하면 네, 그런 부분들도 많이 좋아진다. 그리고 이제 베트남에서 생산하기 시작하면 코스트 절감 효과도 있기 때문에 네, 좀 기대감을 모으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시간은 다 됐으니까 이따 또 유튜브 저랑 같이 촬영하셔야 되고 네네, 그때 또 마저 얘기하죠. 네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HSL 파트너스 이영수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